우리가 명상을 하는 순간에 항상 사람이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지켜볼 수는 없어요. 밥을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하고,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차 먹는 데 집중을 하고, 걸을 때는 걷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집중하고 명상은 달라요. 몰입과 명상은 차이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 몰입을 해도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몰입과 명상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몰입은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림에 빠져 있을 때는 명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은 항상 중도를 지켜요. 명상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기분이 들떠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말이 빠르게 나오고 크게 웃는다 하더라도 바로 1초 뒤에 내가 크게 웃었구나라고 딱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켜보는 힘이에요. 내가 지금 밥을 빨리 먹고 있구나. 음식에 빠져 있고 급하게 먹는 이건 명상이 될 수 없죠. 내가 지금 급하게 먹더라도 내가 한 숟가락 더 가고 내가 지금 급하게 먹고 있구나 라고 딱 알아차리는 거. 이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고 있죠. 걸을 때도 아까 우리가 모래사장을 걸었는데 내 모래가 지금 발가락으로 들어오고 그냥 좋다 이건 명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발의 느낌,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라는 느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내 다리를 지켜봐야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차 한 잔이 있는데 차를 먹는다 하더라도 차 한 잔에 손이 가는 걸 지켜봐야 명상이에요. 이게 가서 그냥 마신다고 맛있다 알아차려야지 이게 명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손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손을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걸을 때는. 그러면 그게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머리를 빗을 때도 거울을 정확하게 보면서 내 머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없이 아침에 드라이하고 빗는 건 명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드라이 하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든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빠져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싫어지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 빠져있는 마음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마음의 관점이 생깁니다.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다 좋아 보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를 알아차렸어요? 그럼 그걸 지켜본다는 건 어떤 건지? 화가 지금 났잖아요. 네. 화가 딱 올라왔어요. 네. 그 순간에 내가 깨어 있어야죠, 먼저. 화가 난 상태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딱 났을 때, 내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항상 순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몸과 정신에. 이걸 순찰이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이게 지금 우리 제주도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순찰하고 있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지켜보고 범행이 일어나지 않는가, 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경찰이 항상 왔다 갔다 112가 순찰대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깨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몸에 경찰차 한 대, 순찰차 한 대를 띄워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이게 악한 마음이죠. 그러면 순찰차가 미워 하면서 깨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이 순찰차를 띄워놓지 않고 순찰차를 자꾸 운행하지 않으면 내 몸에 미워하는 마음이든 내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안 좋은 일을 하든 자기 스스로가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내 몸에 순찰자 한 대를 내 온 정신에 한 대가 탁 기준으로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각자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각자. 항상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지, 내가 남을 욕하는지, 내가 남의 물건을 탐내는지
이거 다 나쁜 행동이잖아요. 내가 여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옆집이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저 장사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악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순찰자를 딱 띄워놓으면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악한 행동을 하는 걸 스스로가 딱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럼 화가 일어났을 때 화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잖아요. 안 좋게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힘들게 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순찰자가 딱 띄워놓은 사람은 항상 내가 화가 일어나면 깨어있는 사람은, 순찰차를 띄운 사람은 그걸 딱 봐요, 바로.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난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스스로를 딱 지켜봐요. 순찰자가 미행할 때 또는 범죄자 집에 대기할 때 그 범죄자에 계속 돌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지켜봐요? 지켜보죠. 경찰차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 범죄자는 안 나오죠. 나오지 않죠. 잠복 경찰 하란 말이에요. 그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잠복 경찰 하러 가려면 자동차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평상시에 내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찰단체를 띄워놓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범죄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든가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딱 했을 때는 그걸 내 마음을 지켜봐야죠. 그게 잠복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나? 남들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나? 엄마를 미워하려고 하나? 이런 마음들, 죄스럽다는 마음, 이게 다 악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멀리 보면 지금 바로 앞에밖에 못 봐가지고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인연에 따라서 이 부모와 자식이 붙어 있는 거는 인연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힘들고 어머니도 자립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본인도 자립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무의식에서 그게 생겨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결국은 힘든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자녀는 20살이 넘으면 반드시 독립을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됐는데 딱 악한 마음을 냈으면은 내가 지금 악한 마음을 냈으니까 고요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게 잠복이에요. 고요히 지켜보는 거. 내 감정이 또 일어나나? 또 미워하나? 또 엄마한테 집착하나? 또 아버지한테 집착하나? 이걸 지켜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딱 어떻게 해야 되게? 저게 범죄자다. 나오면 딱 알아차려야죠. 이해돼요? 딱 범죄자 딱 나오면 딱 알아차리고 바로 야 여기 지금 도와줘. 업무 요청해. 이렇게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범죄자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딱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게 되면 알아차리는 이 순간이 다 명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자. 내가 지금 욕심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자. 내가 지금 또 엄마를 효도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자. 내가 지금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 공부하라고 하는 건 내 욕심과 집착임을 모르고 그걸 공부라는 이름으로 너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해요. 지켜보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이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아들이기죠. 내가 왜 자식한테 집착하는지 이제 알았다. 내가 공부를 어릴 때 못해서 이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 대리만족이 있구나. 이걸 받아들임이라고 해요. 내가 엄마한테 놓지 못하는 건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집착했고 그 집착이 엄마의 집착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자립하지 못했던 마음이 엄마의 그런 생활 습관도 있었지만 내 생활 습관도 이미 엄마와 비슷하게 맞춰져 버렸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딱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 감정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 이걸 호흡으로 흘려보내자. 거기에 좋고 나쁨은 없어요. 엄마와 같이 살든 안 살든 그 상황엔 좋고 나쁨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흘려보내는 것은 불구부정이에요. 좋고 나쁘고 더럽고 깨끗하고 크고 작고 비대비소가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데는 나쁘고 선한 자체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도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악한 일을 했어도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중도예요. 선한 일이라 이름 짓는 그 자체도 나는 이미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이미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은 선과 악을 두 개 다 놓아버리고 중도심을 가지고 흘려보내겠다. 이걸 반복하는 게 게지알바틀 명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내가 순찰차 한 대를 딱 띄워놓자. 응? 호흡이 가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순찰차 한 대를 딱 띄워놓지 못했구나. 이미 가빠졌단 말이죠. 이미 깨어있지 못했으면 그 다음에 뭐에 지켜보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지켜보기라도 하자. 곰곰이 가빠진 호흡을 지켜보자. 이렇게. 엄마하고 30년 동안 같이 살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서로 엄마가 딸에게 집착하는 마음도 알고 그게 30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어찌 갑자기 바뀔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엄마한테 엄마 나 여행 제주도 같이 가자 그러는데 엄마 나 혼자 갈게 그 말 할 때까지가 얼마나 길었어요. 와, 30년이 걸렸다는 게. 모든 여행을 엄마하고 같이 다녀야 네. 되고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께서 질문자께서 그만큼 답답한 상황을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딸이 성인이 되면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딸이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본인이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마음 내면은 앞으로 엄마도 자립 못하고 본인도 자립이 안 돼요.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스스로가 자립을 해 나가야 지금 이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얘기했고 엄마도 내가 딸에게 이렇게 해야 딸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걸 자꾸 기대하고 또 나 혼자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컵라면 먹고 있는데 그래 뭐 혼자 자면 무서웠지만 괜찮을 거야. 근데 넌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엄마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문자 남겨 엄마 잘 자요 아무 일 없어 우리 엄마는 행운하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복이 많아 엄마 나 오늘 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잘 자요 하고 그 다음 문자 오는 건 탁 보지 말고 탁 놔버려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딱 확인하는 버릇 딱 가지고 엄마가 뭔가 간절하게 뭔가를 얘기하면은 가볍게 받아들이고 엄마 그랬어요? 엄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엄마 잘 자요? 이렇게 하고 그냥 탁 내 삶을 살아가는 버릇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엄마도 점점 더 나 스스로도 엄마도 모르게 무의식이 점점 더 딸에게 대한 마음이 조금씩 스스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스스로 감정 자체를 분리해내는 힘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에 혼자 가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 말고 엄마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하는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엄마 나 컵라면 먹고 있어 하면 엄마 컵라면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 그 말을 반복해요. 엄마 방황하고 있다. 엄마 방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반복해요. 엄마 제주도는 방황이에요. 얼마나 여기 사람 여기는 혼자 있는 사람 많으니까 엄마 혼자 재밌게 한번 방황해 봐요. 이렇게 엄마 컵라면 가끔씩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게 드세요 엄마. 딱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가볍게 이렇게 그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라. 어머니가 엄마 지금 네가 없으니까 외롭고 무서워. 엄마 외롭고 무서워요. 엄마 괜찮아요. 나도 엄마 그런 경우 있는데 괜찮아요. 엄마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엄마 평온하게 잘 자요.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그냥 탁 내려놓고 그 엄마 말씀하신 주제를 내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한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제주도 가자. 엄마 나 혼자 갈게. 30년 만 딸이 그러면 엄마가 적응이 안 되잖아. 물론 그런 작용이 필요해. 적응이 필요하지만 이제 본인도 이제 수행자잖아.
본인이 자꾸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신경이 쓰이면 엄마도 신경 쓰이니까 같이 연결된단 말이야. 딸이 엄마하고 자꾸 연결된다고. 에너지가 이게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30년 동안 같이 서로만 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편해야 엄마도 편해. 내가 말할 때 엄마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엄마도 불편하고 엄마가 어디 가 있든 자꾸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말 한마디거든, 세상이. 아, 엄마 그랬군요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 더 그 말을 반복하고 엄마 혼자 나 여행 가자 하게 아 엄마 제주도 같이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엄마 같이 가고 싶었죠. 엄마 이번에 한번 내가 혼자 한번 뭐 일이라도 2일이라도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어때요?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또 얘기하는데 제주도 가요 엄마가 딸아 제주도 가자 나 이번에 혼자 갈래 이렇게 하면 딸이 무슨 일이 있는지 딸이 우울증이 있는지 딸이 무슨 마음이 있는지 엄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얘가 무슨 심적인 변화가 있는지 오만 생각이 엄마가 다 나거든. 그래서 엄마 맨날 같이 가는데 이번에 한번 나도 내가 가고 싶은 곳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내가 한번 공부 좀 할 게 있어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엄마도 금세 이해가 되고 잘 풀릴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래도 엄마가 그 서울 본문까지 찾아오고